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디랭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애라는 항목에서 매력적이라는 거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 있어 보이는 요소들 중에 저는 바디랭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들 만나는데 친구한테 너 밥 먹었냐? 친구가 응 먹었지 라고 했는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면 우리는 당연히 너 밥 안 먹었지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 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더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말보다는 행동을 더 정확한 정보로 인지한다. 내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 태도, 바디랭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급적 많이 웃는 게 좋아요. 배우나 혹은 뭐 사업가들은요, 웃는 것까지 연습을 하거든요. 그 이병헌이 자기 미소를 연습하려고 거울 보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윗니가 8개가 보이도록 연습을 했다고. 이게 윗니가 드러나는 웃음은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풍기거든요. 나 너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어. 나 너와 친해지고 싶어.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빨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웃게 된다면 거만하거나 혹은 자신감 있거나 약간의 성적 뉘앙스를 띠는 표정을 짓게 되거든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아랫니가 보이게 웃는 웃음이 제일 좋지 않고요. 윗니가 보이는 웃음과 아무런 이빨도 보이지 않는 웃음, 이 두 가지를 적절한 상황에 잘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자신감과 약간은 거만하고 혹은 성적인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다면 이빨을 보이지 않고 웃으시면 좋고요. 강한 유대감, 신뢰, 믿음을 보여주고 싶다 싶을 때는 윗니가 보이게 웃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바디랭귀지로 추천해 드릴 것은 가능한 몸집을 크게 보여주는 바디랭귀지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을 때 다리를 모으고 어깨를 수그리고 이야기에 경청하는 자세는 내가 마치 면접관 앞에서 나를 합격시켜주세요 라고 그런 매달리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보다는 그 앞에 있는 면접관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깨도 펴고 허리도 살짝 뒤로 젖히면서 면접 보는 상대를 아주 거만하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1번에 거만한 웃음까지 지으면 금상첨화겠죠. 옆에 있는 의자에 팔을 기대기도 할 거예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행동 태도를 통해서 이 상황이 나에겐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거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무의식에 있는 어떤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 태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들의 자세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원숭이의 우두머리가 벽에 슥 기대가지고 다리 쫙 벌리고 옆에 있는 바위에 팔을 올려놓고 나서 거만하게 바나나를 먹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얼마만큼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본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자신있게 드러냄으로써 전혀 긴장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는 어디일까요? 사타구니를 자신있게 드러내는 행동을 하면은 자신감 있고 거만한 행동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요. 혹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을 때 자연스럽게 손가락 하나를 사타구니 쪽을 향해서 짚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자분이라면은 가슴을 한껏 드러내는 태도가 되겠죠. 마치 C컵이나 D컵의 가슴을 갖고 있는 여자라고 착각을 하시면서 한번 걸어보시고 여자에게는 가장 자신감 있는 자세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에서 쩍벌다리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무리에서 생활하는 기본 에티켓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매너와 예의 범절은 지켜가면서 지배력을 과시하는 바디랭귀지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아이 컨택. 아이 컨택은 대화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바디랭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 대화의 집중도를, 이 대화에 얼마만큼 자신감이 있는지를 가장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첫인사하는 순간부터 상대방이 나와의 눈을 피하고 인사를 하는지, 나와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지, 이 상대방의 인상을 많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어디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동자가 계속 움직인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불안하다 혹은 지금 나를 바라보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요, 상대방의 두 눈 중에 한 군데에 타겟을 잡고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절대로 눈을 밑으로 내리깔거나 양쪽 눈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내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째려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말라는 거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주제가 끝나기 전까지 눈을 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제가 끝나고 나면은 환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눈을 다른 데 두면서 분위기를 전환하셔도 됩니다. 그러는 게 더 좋아요. 네 번째는 천천히 움직여라예요. 가급적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아요. 동작을 천천히 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면은 말을 천천히 하는 것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말을 빨리 하는 사람 치고 동작 천천히 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불렀을 때 급하게 고개를 돌리지 말고 한 박자 쉬고 천천히 몸을 돌리면서 상대방을 쳐다보고, 신발끈을 매거나 안경을 벗을 때도 천천히 안경을 벗고 천천히 신발끈을 매세요. 걸을 때도 천천히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제어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가급적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요, 무의식적으로 당황스러움을 들키는 행동들을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공포스럽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면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 익숙한가 보다, 별일 아닌가 보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이상한 버릇을 없애는 게 좋아요. 내가 행동적인 버릇이 있다면요, 그거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코를 자꾸 만지는 버릇이 있다던가, 얼굴을 긁는 버릇이 있다던가, 혹은 자꾸 머리를 쓸어 넘기는 버릇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괜찮아 보이는 행동들도 있을 거예요. 안경을 자꾸 만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버릇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특정 행동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버릇을 갖고 있다는 거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목을 긁는 버릇이 있다던가, 불안할 때 머리를 긁적이는 버릇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겠지. 그거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나의 버릇을 먼저 고쳐가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버릇도 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얼굴로 손이 가는 버릇은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별 좋은 인상을 주진 않아요. 기완이요. 자, 요 정도로 얘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바디랭귀지를 좀 지켜나가면서 상대방과 좀 통제력 있는 그런 관계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